안녕하세요. 자료 구조의 기초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자료 구조들이 전부 선형, 1차원적인 자료 구조였던 것들에 비해서 이번에는 2차원을 가지는 자료 구조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트리라는 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리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말 많이 이용되는 자료 구조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주 기초적으로 트리에 대해서 용어들을 살펴보고 트리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트리의 이용 한 가지 예로 이진 탐색 트리까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트리가 뭐냐를 정의하라고 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산 수학에서 다루는 어떤 관념들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트리를 정의할 수 있는데 복잡합니다. 트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나무라고도 하는 것도 봤고 뭐 일본 책에서 번역했는지 목 구조라고 한 것도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트리라고 부릅니다. 대충만 정의하면 정점,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간선, 엣지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의 배치 형태를 추상화한 자료 구조입니다. 이때 지금 정점도 정의가 되지 않았고 간선도 정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지금 적혀 있는 정의는 굉장히 느슨합니다만 예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나무 모양을 추상화한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뿌리가 한 군데 이렇게 박혀 있고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갈라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뭇잎들이 달려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리에는 뿌리가 루트가 있고 이파리가 리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이파리에 이르는 사이사이에서도 정점, 노드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의 자료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트리는 대부분 이걸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릴 때 습관적으로 루트를 맨 위에 그리고 리프를 맨 아래에 나타내는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생각하는 개념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트리라고 부르지만 루트를 맨 위에 그리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트리에서의 용어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트리입니다. 뿌리가 A고 이제 이파리들이 쭉 달려있고 그 사이사이에도 노드들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중에서 노드의 개수를 세보면 A, B, C, D, E, F, G, H, J, K I는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안 넣었어요. 전부 세워보시면 10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 엣지는 9개가 있어요. 간선도 한번 이렇게 그림에서 세워보십시오. 9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게 노드고 어느 게 간선인지 지금 둥글게 표현된 게 노드고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게 간선입니다. 루트 노드는 여기서 A가 루트 노드입니다. 가장 위에 그려져 있고 이로부터 이제 트리가 뻗어 나갔어요. 그리고 리프 노드들, 말단 노드들은 G, H, J, E, K 5개가 있습니다. 트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은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노드로부터 다른 한 노드로 가는 길이 유일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A 지금 이 그림에서 A와 D가 서로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A에서 J를 가는 길은 ADJ도 가능하고 ABDJ도 가능한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어느 두 쌍을 잡아도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정의됩니다. 그게 트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널 노드라고 부르는 거는 루트도 아니고 리프도 아닌 것들을 전부 인터널 노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B, C, D, F 4개가 인터널 노드에 해당하겠네요. 트리에서는 parent 노드가 있고 child 노드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는 노드 D는 노드 G, H, J 세 노드의 parent, 부모 노드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드 C는 노드 E의 parent이고 노드 E는 노드 C의 자식입니다. 두 노드가 어느 한 간선으로 인접해 있을 때 보다 루트 쪽에 가까운 노드가 parent 그리고 보다 leaf 쪽에 가까운 노드가 child 노드입니다. 용어인 거죠. 그리고
한 페어런트를 가지는 같은 페어런트를 가지는 노드 사이에는 서로 형제간이라고 불러요. 이거 자료 구조에서는 sibling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G, H, J가 서로 sibling 노드의 관계에 있습니다. 용어에서 또 살펴볼 거는 이거는 이렇게 크게 많이 이용되는 노드는 용어는 아니지만 부모 또는 부모의 부모 또는 그의 또 부모 이렇게 내가 루트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노드들은 전부 이 노드의 조상, ancestor 노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노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식의 혹은 자식의 자식 혹은 자식의 자식의 자식 이렇게 리프 노드를 향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만날 수 있는 노드들은 모두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루트 노드는 모든 노드의 조상 노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정의해야 될 용어들이 좀 남았는데 너무 여러 가지가 막 나열되는 것 같아서 한번 끊었어요. 이제는 뭔가 수에 관련한 용어들을 좀 정의해 보겠습니다. 트리의 각 노드에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루트는 레벨 0고요. 루트로부터 몇 번이나 간선을 따라야 자기한테 오느냐를 수로 나타낸 것이 레벨입니다. 그래서 B와 C는 레벨 1이고 D와 E와 F는 레벨 2, 마지막으로 G, H, J, K는 레벨 3에 있습니다. 트리의 높이, height, 혹은 깊이, depth라고도 하는데 트리의 높이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모든 노드들 중에 최대의 레벨을 가지는 노드의 레벨 더하기 1입니다. 즉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장 레벨이 높은 노드들은 G, H, J, K 레벨 3에 있는데 이 트리의 높이는 혹은 깊이는 4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루트로부터 가장 먼 리프까지 몇 층이나 있느냐라는 것을 트리의 높이 또는 깊이로 정의합니다. 이번에는 서브트리라는 거를 또 용어를 생각해 볼게요. 서브트리는 지금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B, D, G, H, J만 모아놓으면 그리고 그들 사이를 연결한 간선들만 또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B, D, G, H, J 5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이 트리 내에서의 서브트리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F, K 2개의 노드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간선만 따로 띄어도 이거는 F와 K의 2개의 노드 그리고 그 사이 하나의 간선으로 이루어진 이 전체 트리의 서브트리입니다. 어떤 트리에서 서브트리를 택하려면은 한 노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노드로부터 페어런트 노드에 이르는 간선을 끊어내고 나머지를 전부 주렁주렁 들고 나오면 그게 서브트리가 됩니다. 노드에는 또 차수라는 게 있습니다. 차수는 degree인데 자식의 수입니다. 즉 자식의 수라는 건 결국 이 노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아래로 달린 서브트리의 수입니다. 예제로 살펴보면은 노드 A의 입장에서는 B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 그리고 C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를 자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degree가 2입니다. 같은 이치로 노드 B는 degree가 1이고 노드 C는 degree가 2입니다. 노드 D는 G, H, J 3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degree가 3 노드 F는 하나의 자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degree가 1 그리고 보시다시피 degree가 0인 즉 자식이 없는 노드들은 다 리프 노드들입니다. 여기 빨갛게 칠해진 G, H, J, E, K 5개의 노드들은 모두 degree가 0이고 이들이 모두 리프 노드들입니다. 즉 노드의 degree가 0이라는 것과 이 노드가 리프 노드라는 두 가지의 말은 동치입니다. 여러 가지 트리들 중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형태가 가장 단순한 그런 트리가 이진 트리, 영어로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진 트리의 정의는 이제는 우리가 용어들을 다 익혔으니까 모든 노드의 차수가 2 이하면 이진 트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림 A의 입장에서 봐서도 차수가 2, B도 2, C도 2, D는 1, E는 0, F는 1, G는 0, H는 0, J는 0 모든 노드의 차수가 2 이하면 이런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부릅니다. 즉 어느 노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노드는 자식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자식을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 둘 다 자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부릅니다. 이 이진 트리는 형태로는 아주 단순하지만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진 트리의 정의는 또한 재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루트 노드가 있고 왼쪽 서브 트리가 있고 오른쪽 서브 트리가 있으며 이때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 또한 이진 트리이면 이 트리는 전체는 이진 트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재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언어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루트 노드와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로 나눠져 있고 이때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도 이진 트리면 그 트리 전체는 이진 트리다 라는 걸 잘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 이게 이진 트리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재규적으로 정의된 모든 것이 그렇지만 언젠가 끝날 수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빈 트리도 이진 트리로 포함해야 이 재규적 정의가 만족합니다.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가 빈 트리 결국은 리프에 가면 빈 트리가 되니까 빈 트리도 이진 트리로 정의를 해야 이 재규적 정의는 유효합니다. 자, 이진 트리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노드는 지금 여기 빨갛게 표시된 노드 A입니다. 그리고 왼쪽 서브 트리 B, D, E, H도 B에서 봤을 때 왼쪽이 서브 트리가 이진 트리 그리고 오른쪽 서브 트리 C를 루트로 하는 서브 트리도 이진 트리이므로 전체 A, B, C, D, E, F, G, H, J로 이루어진 이 트리는 이진 트리입니다. 이것도 이진 트리인가요? 재규적인 정의를 혹은 그 앞서서 우리가 모든 노드의 차수가 2 이하인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했으니까 정의를 잘 떠올려 보면 이것도 이진 트리입니다. 이진 트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일은 이진 탐색 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어로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부릅니다. 모든 노드에 대해서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그 노드의 값보다 작고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그 노드의 값보다 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트리를 그러면서 이진 트리인 걸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진 탐색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같은 값, 중복되는 원소는 없는 걸로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트리는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루트 노드 5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 서브 트리에 있는 데이터 값들은 1, 2, 4로서 모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값보다 작고요. 오른쪽 서브 트리에 들어있는 값들인 8, 6, 9, 7은 모두 5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루트 노드에서 볼 때는 그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드에 대해서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2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왼쪽은 1로 자기보다 작고 오른쪽은 4로 자기보다 큽니다. 8의 입장에서 볼 때도 왼쪽은 6, 7 자기보다 작고 오른쪽은 9 자기보다 큽니다. 마지막으로 6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은 없고 오른쪽은 7 자기보다 커서 이런 이진 탐색 트리가 가져야 될 조건을 전부 만족하고 있으므로 이 트리는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응용은 데이터 검색이에요.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배열에 대해서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를 적용하는 거랑 이거랑 한번 비교해 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진 탐색 트리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6을 찾아라 라고 한다 그러면 탐색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루트 노드인 5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찾고자 하는 값인 6은 5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 서브 트리에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을 택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지는 값은 8인데 찾으려는 값은 6이고 8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번에는 8의 왼쪽 서브 트리를 택합니다. 오른쪽은 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오른쪽 서브 트리에 있는 건 전부 8보다 크니까. 그래서 왼쪽 길을 택하고 이번에 나온 값은 6인데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검색하는 게 이진 탐색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탐색법 어디선가 본 듯하다는 얘기 이진 탐색 배열을 이용한 이진 탐색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장점으로는 이 트리에 데이터 원소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게 용이합니다.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트리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운 원소를 집어넣거나 빼는 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열을 이용한 이진 탐색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배열에다가 임의의 위치에 원소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임의의 원소를 그 배열에서 빼고 다시 정렬된 배열의 성질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데이터를 쭉 밀거나 혹은 쭉 당기는 그런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하면 일단 트리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원소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원소가 삭제될 때 다시 그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한 이후에 이진 탐색 트리의 성질을 만족하도록 트리를 잘 조정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공간의 소요가 큽니다. 당연히 배열보다는. 왜냐면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들도 표현해야 되지만 이 데이터들이 2차원 트리 구조로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그런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도 데이터 저장 공간, 즉 메모리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진 탐색 트리는 항상 데이터 원소의 개수가 n이라고 하면은 항상 O 로그 n의 탐색 복잡도를 가지나요? 배열을 이용한 이진 탐색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로그 n만큼의 탐색 복잡도를 가진다는 것은 앞에 강의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 탐색 트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 탐색 트리는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잘 만족되면은 로그 n만큼의 비교 횟수를 가지고 특정 원소를 탐색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또 다른 어떤 특징이 만족하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모든 노드를 다 살펴보는 것과 동일해지는 그런 이진 탐색 트리의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는 한번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진 트리의 정의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 탐색 트리에 정의되어야 하는 두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거나 기존 원소를 삭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새걸 뭘 집어넣고도 이진 탐색 트리 성질이 만족되도록 기존에 있던 걸 뭘 꺼내고도 빼고도 이진 탐색 트리의 특징을 만족하도록 이 두 가지 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원소의 삽입은 보다 간단하고요. 원소를 삭제하는 것은 조금 그보다는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원소의 삽입에 대해서 살펴보고 삭제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니까 연구 과제에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형태의 이진 탐색 트리가 있고 여기에 원소를 삽입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건 뭐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을 삽입해라 라고 하면은 루트 노드부터 살펴봅니다. 루트가 5이니까 5보다는 왼쪽에 삽입돼야 됩니다. 맨 바닥에 삽입돼야 되니까 일단 루트부터 시작해서 어느 길을 찾아갈까를 보는데 3이므로 5보다는 왼쪽 서브트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길을 택하고 그 다음 만나는 인터미디엇 노드는 2입니다. 그러면 2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서 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을 택하고 이번에는 4인데 4면은 4보다는 왼쪽에 삽입돼야지 4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진 탐색 트리의 모양새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4보다 왼쪽 이제는 바닥에 다다랐구나. 그러면 3을 그 자리에 삽입하면 삽입 이후에도 이진 탐색 트리의 성질을 모두 만족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새의 새로운 이진 탐색 트리가 얻어지는데 원소의 삽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루트부터 시작해서 내가 삽입될 위치가 어디냐는 걸 바닥까지 쫓아가는데 중간에 만나는 노드들보다 내 값이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을 택해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가면 되니까요. 연구 과제입니다. 이진트리에서 용어 두 가지만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포함하지는 않았는데 좀 전에 얘기하던 탐색 이런 것들에 관련해가지고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뭔가 좀 지금 봤던 것보다 낫게 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따라서 용어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 complete binary tree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포화 이진 트리, full binary tree라고 하면은 어떤 트리를 얘기하는지를 한번 조사해서 익혀보십시오. 두 번째, 좀 전에 삽입 연산은 살펴봤습니다만 원소의 삭제는
이게 삽입만큼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고 자료 여기에 주어진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만 해보세요. 아까 항상 이진 탐색 트리의 탐색은 로그 n에 비례하는 복잡도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은 어떤 형태가 좀 특이한 그런 이진 탐색 트리였을 때는 탐색의 성능이 별로 그렇게 좋을 게 없는 그런 케이스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성질 위에 완전 이진 트리, 포화 이진 트리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다 보면은 발견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다른 성질을 가해서 그 성질까지도 만족하도록 구성하면은 탐색이 굉장히 가장 안 좋은 경우에도 일정한 복잡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변형된 트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트리들은 뭐가 있고 어떻게 함으로써 그런 성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지까지를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뭐 대학교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료 구조를 배우면서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거의 도달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를 통해 가지고 자료 구조, 기초 자료 구조에 대한 강의를 이걸로 마치긴 합니다만, 그 뒤에는 자료 구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조들을 이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자료 구조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느냐, 무엇이 이슈이고, 그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한 거였으니까, 다시 돌이켜보면은 배열, 그리고 연결 리스트, 스택, 큐, 이진 탐색 트리 정도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